안녕하세요. 락이 코드 튜브입니다. 네, 플레임은 플러터에서 작동하는 2D 게임 엔진입니다. 또 실력이 된다면 모든 종류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루안 리코라는 사람이고요. 루안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게임 개발에 푹 빠진 사람이지만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주변에 이미 있는 툴들을 사용해서 게임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루안 리코도 플러터를 다루다 보니까 게임 개발에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시자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 지인들이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기 시작했고 개발을 하면서 비중을 누구나 배우기 쉽게 게임 개발이 경험이 없어도 독학하기 쉽게 만들었고 플레임을 사용해서 게임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인 다트 문법과 플러터의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 에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원래 게임 개발자였고 주로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HTML5 같은 걸로 게임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작업을 하다가 총 100여 명 정도가 합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루안과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데 최근 플러터 3.0이 1-2주 전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게임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부분과 이 플레임은 좀 다르고요. 이 플레임의 개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벤처 자본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플레임이라는 이 2D 게임 엔진을 배울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플러터 내부에서 게임이라는 부분도 이런 게임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플레임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추측으로 보면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 플레임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플레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터는 모든 것이 위젯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임은 그 위젯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배우는 데서 참고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플레임 엔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이 사이트고요. 완성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여기 문서 부분하고 이그제플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브 케이지라는 이름을 쓰시게 되면은 여기에 인도 사람일 겁니다. 이 데브 케이지의 이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아마 그리고 두 번째 참고 자료는 크레이그 오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데브 케이지는 크레이그 오다라는 사람의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동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제작하는 동기는 이분이 딸 바보로서 딸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실 수 있는 것이 그 데브 케이지라는 곳과 크레이그 오다라는 사이트 2개, 그 다음에 플레임 엔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플레임 엔진 사이트를 보시면 문서란에 다큐멘트를 보시면 여기에 다소 빈약해 보이지만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하나씩 제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젠플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코드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왼쪽에 클릭을 하시면 애니메이션이나 카메라 뷰포트, 그 다음에 컬리전 디텍션, 컴포넌트, 이펙트, 또 다양한 이펙트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식, 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거나 탭을 한다거나 뭐 키보드로 또는 마우스 무브먼트, 뭐 조이스틱 여러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배경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무브 이펙트를 보신다 싶으면은 자, 이것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본적인 코드는 오른쪽에 꺽쇠들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코드들이 있어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플레임에서 보시면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그 전에 2-3주 전까지는 그 스크린 컬라이더블 또는 hitbox circle, hitbox rectangle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hitbox, circle, rectangle, polygon hitbox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로서 collision callbacks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gesture hitboxes, 그 다음에 collision type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주 바뀌면 영상 만드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도 차후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아마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서 플레임은 위젯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한두 가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 게임 루프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군 한 번만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onload일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하게 되고, 이 플레임 엔진에서 계속 실행이 됩니다. 렌더링하고 업데이팅. 플러터하고 이 플레임을 연결시켜주는 위젯이 게임 위젯입니다. 이제 큰 기능은 없고요. 연결만 해주는 역할만 하고, 거기에 속성값으로서 이렇게 플레임 게임이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 아마 자주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임 게임을 상속을 받고 컴포넌트, 그 다음 컴포넌트는 다수의 컴포넌트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지션 컴포넌트가 있고,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것은 플러터에서 위젯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러터는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임 게임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처음 배우실 때는 전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플레임 게임, 컴포넌트, 그다음 포지션 컴포넌트 이것을 상속으로 해서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그룹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그룹 컴포넌트, 그 다음에 배경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패럴렉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버튼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컴포넌트, 그 다음에 텍스트 컴포넌트,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 자, 이 정도까지. 그리고 기능을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 컴포넌트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자, 라이브러리 폴더에 여기 메인 함수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퍼스펙 야물 파일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제가 플레임이라는 것을 가져왔고요.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플러터 해서 public add 하고 플레임, 자,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플러터 pub get까지 실행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Shift P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add 하고 dependency 누르시고 여기에 플레임이라고 치시면은, 그리고 엔터 치시면 바로 모든 것이 실행이 됩니다.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API를 불러올 건데,
퍼스트 야물 파일이 하는 기능은 플러터라는 SDK, 즉 연장 도구를 담고 있는 바구니죠. 그 플러터 SDK에서 없는 부분을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API를 가져올 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다룰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에셋, 자산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오디오도 가져올 수 있고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은 라이브러리 자체 내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 그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변경을 하셔서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처음에 보시면은, 자, void main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run 앱을 실행을 하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제 바로 작성을 하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만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my app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니펫 STL을 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트는 변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의미를 하죠. 그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경우, 컴파일에서 런타임 계속 바뀌지 않는 경우는 stateless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졌죠. 이제 알아서 사용하라, 이제 그런 의미 같고요. 자, return 해서 여기에 기본적인 플러터의 material 앱을 불러오고요. return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너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디버깅 해서 false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자, 원하신 대로 스트링 방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홈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제 전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my g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다른 파일로 생성하셔도 되고, 자,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여기서 SDF 스니펫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stateful widget이 됐죠. state는 정보를,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 중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중에 데이터가 바뀐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를 사용할 때는 stateful widget을 사용을 합니다. 자, return 하고, 첫 번째 플러터하고 플레임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자, 플레임은 플러터에서 위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게임이기 때문에 외우기 편하게 게임하고 게임 위젯이라고 치시면, 자, 이렇게 속성값이 게임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파일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제가 어떤 방을 만들든지 여기다가 자,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스 하고, 자, 이곳에 제가 빈치 게임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 자, 이 부분에 게임 위젯이죠. 자, 이 게임을 제가 빈치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클래스하고 빈치 게임, 그 다음에 상속을,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플레임 게임이라고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플레임 게임 다트가 임포트 되고요. 자, 빈치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저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ES 코스 중에
어떤 대만 여자분이 소설책의 미인이라는 뷰티라는 소설책을 홍콩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Have you ever read Beauty? 라는 발음을 잘못해서 홍콩 남자애가 대만 여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잘못 듣고 Did you say bitch? 라고 그랬죠. 뭐 그러냐 불렀느냐. 그러니까 당황해서 No, I said beauty. 그래서 You said bitch. No, I said bitch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No, he said bitch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듣던 미국의 영어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빈치가 무슨 뜻이냐 하고 그 교수님이 이제 옥스퍼드 사전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빈치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빈치라는 이름을 썼고요. 자, 여하튼 이 상태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자,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단 플레임 게임이라는 것은 컴포넌트 최상위층에 있는 컴포넌트를 상속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 플러터는 위젯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플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위젯이라는 뜻은 다들 알다시피 다른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책꽂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하나의 클래스고 이미 정해졌다면은 자, 이렇게 6칸으로 책꽂이가 있었을 경우에 자, 이 6개의 속성을 갖고 있는 클래스 그것을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나는 이것만 사용하겠다. 이 속성만 사용해서 사용을 하죠. 만약에 그것을 확장시키고 싶다면 extens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임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onload입니다. onload라는 메서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update하고 render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스캐폴드를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캐폴드 불러와서 앱바는 안 넣고 바로 바디에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주로 이제 3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플레임 이 상태에서는 주로 3가지를 하나는 자, 하나는 onload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적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여기에 asynch를 넣으시고 자, return은 이대로 쓰시고 중간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위에다 놓기 위해서 이걸 빼고 wait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이 자, 플레임 내부에 onload에 들어가는 것이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중에서 이미지를 넣기 위해 스프라이트 컴포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히어로라고 하고 차후에 입력을 해서 레이시라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라는 그 변수에 그 주소값을 제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하고 이제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보시면 그 내부에 이렇게 속성값인 프로퍼티가 스프라이트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 스케일, 앵글, 앵커 자 이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중에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히어로 해서 스프라이트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하고 거기에 이제 비동기식으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동기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wait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load sprite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자, 사용하실 파일은 여기 보면은 asset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곳이 있고, 전 여기서 enemy png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이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스트링을 집어넣는데 enemy.png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미지가 있는 그 주소를 sprite라는 그 속성값에 넘겨줬고, 그리고 그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성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벡터 2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x, y가 있는데 그 파일의 크기를,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0,0인 지점이고요. x축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방향이고요. 반대는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y축상으로 갔었을 때는 이것을 플러스 방향, 이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만 한 32픽셀 정도, 그 점 하나하나를 픽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의 속성값이 포지션입니다.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벡터 2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부분이 대략적으로 뭐 300, 200으로 잡는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이즈 하고 리스트 0번째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자, 1번째가 y축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니까 나누기 2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을 화면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저 변수 hero라는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 에러는 아직 해결을 못했고요. 구글 상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작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자, 야물 파일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asset 부분 있죠. 자, asset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시고 assets, 그 다음에 images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죠. 자, 이미지가 작으니까 제가 64로 바꾸겠습니다. 64나 아니면 원하시는 크기대로 80으로 하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앵커라는 것은 배 보시면 닷이라고 있죠. 닷을 물 밑으로 내려서 배를 고정하죠. 그것처럼 그런 개념의 뜻으로서 앵커인데 지금 기준이 이 왼쪽 상단에 앵커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다가 앵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중에서 앵커라고 있고요. 거기에 앵커라고 해주시고 점 찍으시면은 센터라는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정중앙으로 오죠. 이 이미지가 회전을 한다거나 뭐 대칭 관계가 이루어진다거나 했었을 때는 그 앵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자, 이런 게임이 위아래로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로 두시는 게 나은데, 자, 어떤 경우는 이게 옆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는 자, 메인 함수의 상단에 하셔도 되고, 자, 여기에다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컨텍스트가 있는, 컨텍스트는 그 위젯 트리 상에서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사용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onload라는 코드 블록 내부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하고 크롬 이라고 치시고, 자, 점 찍게 되면은 set 그 다음에 preferred orientation 이라고 치시고요. 그 내부에는 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디바이스 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 왼쪽에서부터 디바이스 랜드스케이프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전체 화면을 준다거나. 그래서 방법이 이거 자주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익숙해질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구글링 하게 되면 잊어먹더라도 또 까먹더라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재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왼쪽으로 제가 옮겨 보면은 여기서 X축상을 0으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0보다는 한 80 정도의 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0으로 두겠습니다. 두고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 편하게 그 다음에 하실 것이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이 DT는 100만 분의 1초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히어로라는 이 등장인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시면은 자, 히어로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벡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이 부분을 10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메인 함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기기 스마트폰이나 또 웹이나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기 종류마다 다 틀리죠. 근본적으로 0101이라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 이제 많은 본질적으로 컴퓨터에서는 0101로 바꾸는, 즉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무언가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뜻이 발달이 돼서 편리한 언어들이 나오죠. C, C++, 뭐 자바,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나오고요. 그 부분은 다르지만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아마 기계어입니다. 중간에 통역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지 모든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위젯하고 플러터 바인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엔진에 연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이싱크로 미리 설정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오늘은 소개 영상이고요. 개인이 독학을 하기에는 그렇게 플러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